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어지럽네요. 물부 잘 들어왔고요. 뭐 3배 뛰기는 뭐 방금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일단은 1시 43분인데 2시 되면 좀 박신자급 배당 뜨는 거 보고, 왜냐면 이거 지금 배당 뜨는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박신자급 요번 주까지는 계속 될 거고,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벌써 9월 달이죠. 10월 달 되면은 이제 또 군산에서 KBL컵이 오겠죠. 작년에 또 이제 통영을 갔다 왔었는데, 적중하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 1번. 뭔지 모른다 2번. 자, 빠르게 한번 채팅 해보자. 근데 그 갑자기 낭만 있게 저녁에 떠나붙잖아요. 결국 갈 거면서. 그래서 뭐 꿀빵도 먹고, 그 뭐 적중하고 있는데 막 뭐만 거의 뭐 쌍경환이었잖아 거의. 자이 자식아. 궁디를 주차부까 거의 뭐 상경환이었잖아요. 쌍경환이었잖아, 그지? 상대도 재밌었죠. 이것도 그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월드컵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 참여하실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시든지 아니면 방송 오셔가지고 와주시면은 제가 많이 챙겨드립니다. 알겠죠? 야이 이자스가 추천 좀 놀리 마라. 지금 막내 분석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궁금하면 별풍선 100개. 아이고 구독. 오케이. 궁금해요? 오늘 박신작품 누가 이긴지 궁금해요? 이거 했었다고 재밌었는데, 요번에 이제 군산에서 해가지고, 군산하면 박명수 성대모사는 못하겠어요. 우씨. 알겠죠? 알겠습니다. 닥치고 갈게요. 자, 남수단하고 중국이다. 중국 역배받는 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리고 남수단 같은 경우는 잘해놓고 경기는 결국 졌죠, 그죠? 왜 이럴까요? 아마 7.5 정도 줄 것 같은데. 아게꼬츠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경기를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나는 안 봤는데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랑이다. 나는 안 봐서 몰라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배팅하는 사람이, 그죠? 요 정도 줄 거란 말이죠. 가장 괜찮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근데 남수단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대로 나한테 마무리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중국이 역배를 받을 그건 아니야. 뭐 결장이 있고 부상도 있고 뭐 베스트 이렇게 컨디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남수단 마냥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남수단 경기를 깔끔하게 상대 깔끔하게 경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역배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 이 셋 다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 중국 단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죠? 일단은 중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받았냐면 중국도 험하게 졌죠. 42점 차로 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카일 앤더슨 NBA 출신 여기 중국에 있거든요. 카일 앤더슨이라고. 근데 야투 9개 던졌는데 하나도 못 넣으면서 얘 분위기는 망쳤어요. 10억을 넘게 데리고 왔는데, 돈을 많이 줬는데 끔찍했거든요. 그 다음에 루이자오하고 뭐 저우치는 알 거고, 포스트 리첸니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팀이 좀 빡신 팀이나 좀 기본적으로 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찬스다, 여러분 모른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래 보거든요. 일단은 다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나는 남수단은 연장 접전의 후유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변방은 아니지만 뭐 샤이오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옛날에 마족땡 이런 애들 중요하긴 한데, 충분히 점수를 많이 내고도 지금 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간단한 그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 능력 가지고는 승리를 할 수 없는 팀이 중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수단의 7승을 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뭐 일단 중국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메인볼 핸들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일은 있는데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없다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중국이 딸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역배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뭐 2점 후반대는 아마 3배 정도 배당이 측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베네 아띠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보베르데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준은 당연히 뭐 7.5나 뭐 한 150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형님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카보베르데 뭐라고 했죠? 제가 카보베르데 뭐라고 했죠? 그냥 경험 쌓는 게 다라 했죠. 진짜 지금 데리고 있는 팀 중에서 가장 못합니다. 그럼 베네가 조금 되기만 하면 마인을 찍을 수 있어요. 그걸 당연히 저 오바는 못 보고요.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는 가장 전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한테도 진짜 조마했잖아. 조지아. 내가 조지아 마인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틀도 안 됐죠, 그죠? 세상 편했지, 그지? 그래서 그리고 또 굳이 좋은 걸 찾아본다면 이제 케네디 그 멘테스 그 다음에 곰스 그 다음에 그 패트릭 니마 보탰지만은 몇 점씩 보탰는지 압니까? 11점 10점 그 다음에 6점. 이거는 SH도 국대팀은 한 10점 정도는 보탤 수가 있다고. 가스공사 신승민도 요 정도는 보태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퍼리미터 공격이. 그리고 26개 중에서 23개 3점을 놓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받아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균형 있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특징은 없지만, 갈리소, 주득점이 갈리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갈리소. 근데 활약도 없었기 때문에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페드로 추리오도 있고 뭐 컬리반 같은 경우도 있고 루이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국대 멤버에 비해서 물론 뭐 캘버도 에르되니까 뭐 그것보다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바가 베네수엘라가 멱살 잡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언더 아니면 베네 마인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네 카페 마인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지아가 많이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번 건드려 볼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 언더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카보바르데의 역배나 프렌이나 뭐 오반 이렇게 갈 생각은 없다는 거.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 몇 년 정도는 필요한 팀이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지금 이집트나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이 된다고 있는데 뭐 저런 팀들은 변방에 가까운 팀인데 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택지는 저거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 뉴질 아데바 여르단 그 다음에 1.30 받고 일단 여기 있는 기준으로 할게. 7.5에 159에서 이건 좀 기준을 좀 좋게 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할까요 이거? 뉴질하고 호주하고 뭐 필리핀하고 리투아니아 이런 팀들은 언더 잘 보기 어렵죠. 요르단은 150점대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이고. 뉴질랜드 지난 경기 보셨으면은 미국이랑 해서 뭐 오바는 못 했는데 GPS들은 했어. 이탈리아랑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친선전이 있었거든요. 중국이랑 최근에 경기가 많았어요. 뉴질랜드 좀 좋은 거는 경기 감각적인 부분은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기를 계속 번번이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어제 경기가 조금 낮아서 이렇게 주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요르단도 기본적인 그 아시아에서는 요르단, 사우디, 이란 이런 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득점이 나오고 일단 언더는 볼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호주랑 약간 비슷하죠, 그죠? 빠른 템포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인 능력하고 페렌트레이션 가고 주면 바로 공격해버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더는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인은 일단 뉴질랜드 마인을 봐야 되는데 뉴질랜드 마인보다는 이제 오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득점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뉴질랜드 뭐 슬로베니아 그다음 필리핀 뭐 이런 팀들은 웬만한 상황 아니면 언더보기 쉽지가 않아요. 알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견된 결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애덤스의 빈자리를 메꾸냐 그게 지난 경기 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베테랑이 많기 때문에 채워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세아 1, 2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투 아이작 포투랑 그 다음에 딜라니는 빼자. 딜라니 요런 선수들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좀 많이 포지션별로 분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르단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지금 최근에 국제적인 성적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키모 베르데랑 포함해서 이제 가장 약체로 포함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중동 중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홀리스 제퍼슨 KCC의 홀리스 제퍼슨 그게 가장 자랑할 거리예요. 그게 가장 자랑할 거리인데 잘하긴 잘했어요. 능력은 있는 선수잖아요. 우리가 KCC다 봐서 24점하고 뭐 9득점하고 세컨 리바운드 따고 하긴 했지만 뭐 결국은 이제 뭐 드와이리 또 이제 제퍼슨은 전에 이제 드와이리가 더 중요하잖아. 프레디 아이브람이라든지. 근데 그게 또 이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되면 그 3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요르단이 옛날에는 드와이리라든지 프레디 이브라힘이라든지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네들 가지고 지금 경기를 풀어갔었던 부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약간 제퍼슨을 축구를 잡아서 약간 좀 에이스 역할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존 오펜스의 완성도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 봤을 때는 완전 언더에 지공을 하고 뭐 안 되고 뭐 페넌테이션 안 하고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뉴질도 언더적인 부분 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득점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저는 보기 때문에 유마합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도 일단 코트 밸런스는 괜찮은 팀이죠. 뭐 지난 경기도 밸런스가 아주 좋았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1, 2하고 야니 위젤 요런 애들이 골고루 점수를 했을 때 그 누구야 그 테랑이하고 랑이하고 그지 그렇게 해서 냈고 요르단 같은 경우 이제 뭐 두아이리가 좀 분전을 해주든지 제퍼슨 금방 혼자서 거의 지금 다 해내기 때문에 대승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알겠죠? 왜요? 또 뉴질랜드 일반승 올리고 남수단승 올리고 신한은행에서 일반승 올리고 해드릴까요? 재미가 없는데요. 알겠죠? 올리고 해드릴까요? 맨발의 기봉이 좋아. 맨발의 기봉이 좋아. 알려달라 하세요. 안합니다. 올리고 2.5 프랜스 올리고 야마모토 올리고 아누젠 올리고 아까 저 시간 아꼈거든요. 나한테 알려달라 하세요. 얼추 다 맞으니까. 그냥 쓰잘데기 하는 거 하고 돈 쓰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 유튜브 듣고 귀한 시간 내는 거 아니거든요. 코르디부아르 당연히 축구밖에 모르는 인반 할 줄은 아나 농구 아니면 못합니다. 왜 역배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함부로 조는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조금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결장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물론 이란도 세대 교체하고 하다죠. 기준점 낮아요. 근데 이란 경기는 항상 기준점이 낮아. 그래도 언더 뜹니다. 낮으니까 씨발 언더 안 뜨겠네 이러면 큰 코 다치고요. 147.5 이란 경기 많이 배팅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근데 막 바람이라든지 옛날에 뭐 14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런 팀은 아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래. 중동 팀들이 좀 150점대가 많다. 그리고 코르디부아를 이기려면 이 경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배받은 것 같은데 그냥 장점으로 한다면 운동 능력하고 그냥 키 큰 거랑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을 봤을 때 코네랑 뭐 달리랑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한 명 더 있는데 걔 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고. 그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제 클래스에는 많이 부합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기동성 떨어져. 약간 오늘 호주 갔다 와보면 근데 호주는 잘하는 호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정배에 대한 메리트를 솔직히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 다음 이란 같은 경우는 하다디가 아직도 뛰는 게 이게 문제죠. 카르비가 아직도 뛴다. 아직도 카자미, 야크찰리 이런 애들 조금 알 거야.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이제 노장 아이가 이제 그나마 어린 게 바람이 이런 애들인데 바람이 이제 뜨도 안 하고 뭐 그 있잖아 뭐 아그잔 푸어라든지 그래서 기준점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조직력은 존나 좋겠죠. 카자흐스탄이야. 왜 맨날 하니까 리투아니아 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뭐 또 있는 조직력 대표적으로 맨날 같은 선수로 가는 팀들 이란 뭐 대표적인 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경기인데 똥배의 메리트가 있는 경기인지는 모르겠고요. 반대로 줘도 할 말이 없다 보고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피터 그리고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자이 뭐 야민이 이런 애들 올렸지만은 지금 그 이제 골든 황금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은 너무 늙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일반수 준 것 같은데 그래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 경기는 평균 기준점이 140 후반에 뭐 150 초중반 많이 받고 그래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프렌이나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는 안 가요. 중요하다고 해서 힘들어. 마음 먹는 데서 뭐 다 먹을 거 쓰면 다 경기를 하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여러분이 뭐 3, 4년차 되신 분들은 아 맞다 이란 저 새끼들은 저렇게 경기를 하더라. 그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하고 푸에트르카고 그리스하고 브라질 할게요. 요번에 좋은 거는 이제 밤에 안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방금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밤에 하면 좀 힘들긴 하거든요. 잠을 좀 꾸준히 자야 돼서. 질문 있으면 옆에 올려놓으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서 빨리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또 올려놓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붙으면 일단 슬베 일반승 가고 싶나? 그러니까 조자는 이제 깔끔하게 해줬고 이제 7.5 정도 받을 것 같고 179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춰봐. 그래 추천 좀 부탁드려요. 추천 개수가 아주 작아요. 추천 개수가 안 되면은 오늘 힌트 없고요. 즐겨찾기 하고 추천 개수하고 유튜브 구독수 좀 올려보세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미리미리 채워주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PKS 335 잭라인 터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릴리 트론 스타일러 고메르 10시즌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저 언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잠이 좋아 메탈라카님 추천 감사합니다. 셀베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그럼 조지아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럼 뭔데 방장아? 뭔데? 한 명 못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뭐 알기로는 못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슬마언이에요. 추천 감사합니다. 슬마언이에요. 슬마언이에요. 조지아 잘했죠. 맥파든 뭐 아락지가 있으면은 저기 뭐 레바논에 아락지가 있으면 여기는 맥파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쉥겔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마무 켈라 시빌리 요런 애들도 핵심이 나오고 비타제도 되긴 했지만은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라트비아 같은 포비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높다고 생각. 물론 이태리처럼 저렇게 가까스로 언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조지아 경기가 나왔고 압살이 나왔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기회 보르데 할 때 맥파든도 공이 잘 돌았고. 근데 이제 슬베 같은 이런 완전 강팀적인 부분도 있잖아. 올림픽에서도 잘하고 이런 팀 만났을 때는 항상 극복 여부가 좀 작았거나 그리고 자기 점수대도 귀신같이 내려가요. 이건 내가 이제 오랫동안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야. 그래서 오바는 굳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조지아 페이스한테 말려야 뭐 프렌이라든지 나와줘야 되게 오바의 가능성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점수를 또 적게 주거나 상쇄를 시켜야 조지아가 프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찬차레가 중요한데 블라코 찬차레가 중요한데 또 돈치치 빼고요. 돈치치 말고도 잘하고 그다음 또 마이클 토비가 있잖아요. 마이클 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유럽리그 할 때도 설명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플레벨리치 여러분 NBA에 꽂혀 있지 말라고. NBA가 뭐 답니까? 모르니까 NBA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지? 인정? 그래서 선수들이 NBA만 있냐고. 유럽 선수 없냐고. 유럽에서 활약이 없냐고. 우리가 배팅을 못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 드러내서 그런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하면 마이클 톱이랑 프리펠리치가 어떻게 활약을 해주고 조직력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좀 와해가 됐느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NBA 선수가 어떻고 돈치치가 빠지고 뭘 하고 그게 중요하지. 중요한데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NBA 얘기만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프랑스 마인의 언더 보는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에 좀 잘 빨아먹었었고 일단 조지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 유로 바스켓에도 있고 그 다음 지그들끼리 붙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클럽끼리 붙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맥파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난 경기 때 부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왜냐면 여기도 맥파든이 안 도면 꼭 볼이 좀 안 도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바논도 아락지가 안 되면 좀 안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딱 그런 팀이긴 하거든요. 대체 자원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아한 선수거든요. 맥파드니는 조지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기아를 해가지고 공들여갖고 기아 영입을 해서 왜 그러겠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나라 김태술도 있고 설명을 쉽게 얘기하면 뭐 이재도도 있어. 근데 뭐 조금 하는 뭐 유럽에서 좀 하는 뭐 가드형을 데리고 온 거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뭐 그 비교 선상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좀 안 풀리면 좀 안 돌아가는 경향이 좀 나오거든. 신겔리아도 좀 막혀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마가 떠도 오바 찍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슬마를 찍든지 하면 되는 경기지.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언더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기는 건 슬마가 더 낫죠. 왜냐면 뭐 마이클 토비 같은 경우는 뭐 야부셀레랑 더불어서 프랑스 야부셀레랑 더불어서 뭐 유럽 최고의 지금 그 3, 4번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푸에 세르비아 이거 한 15 넘어갈 것 같은데 마인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는 없을 것 같고 18.5 그리고 지금 배당 떴죠? 좀 지나고 볼게요. 이것도 오바 가면 되나요? 나중에 바뀐 걸로 해줄게. 확실하게 안 되니까 한 10분 되면 뜨거든요. 물분은 저녁에 할 거예요. 이것도 언더요. 왜? 세르비아도 그 정도 아니야. 푸에는 더 아니야. 경기를 봤잖아, 얘들아. 작살 내는 거, 못하는 거. 언더죠. 이거 마인 찍을 필요도 없고 프레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언더만 봅니다. 언더만. 마인 보긴 보는데 마인 찍을 필요 없는 건 세마원.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푸에 지난 경기 때 누구랑 붙었노? 남수단. 물론 뭐 연장 가서 하긴 했지만은 끌려당겼어요. 그래서 하겠네. 내가 무슨 남수단 역배하고 조지하고 뭐 이렇게 추천해 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점수 때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같긴 해. 점수 때가 뭐 80점대나 70점대 후반대 나오긴 해. 세르비아도 그 정도도 아니고 붙었던 팀들을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응? 강팀을 만나갖고 온사이드 경기 나오고 특히 세르비아 같은 게 20점 넘어가는 그런 경기야. 가비치 타임이라 보는 거지, 얘들아. 가비치 타임 득점을 우리가 경기력으로 득점을 봐줘야 되나? 아니거든요. 거기 속을 필요는 없고 뭐 전력차 분명히 좋은 자니까 마이는 가야 되고 그래도 비교는 하는 거지만 남미보다는 그래도 유럽이 아직까지는 뭐 대강만 해도 웬만하면 우인 거는 사실이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그거 점수는 조금씩 빼야 된다. 5점, 5점, 6점, 10점씩은 빼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왜? 가비 타임에서 이미 결론은 났고 어느 정도 경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그냥 준 거예요. 점수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경기를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 언급할 것도 솔직히 양쪽 다 그렇게 많은 사항들은 아니에요. 거짓말 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래서 흐름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 지난 경기 때 남수단한테 한 거 이제 남수단이 뒷심이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장을 가서 그래도 푸에가 그런 경험적인 요소는 많고 그래도 푸에가 더 잘하잖아. 비교를 해보면 이름값을 보고 또 경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긴 거지. 막판까지는 그러니까 3쿼터까지 4쿼터 초반까지가 그때까지는 뭐 경기를 넘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요. 알겠지? 그래서 뭐 17배 지금 11배 받고 이런 거잖아. 축구도 아닌데 그지? 그리스 그다음 미국요. 일단은 지난 경기 때는 언더가 저기 떴어요. 그다음 179 미국은 이제 그거랑 해서 했죠. 그 근사치까지는 갔는데 이제 너무 높아서 못 갔죠. 일단 뭐 선수 다 있어요. 쿤보는 안 나오고 쿤보 형제 그 한 명은 있고요. 일단은 그리스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일단 조직력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장점은 어찌 보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골고루 넣었어요. 그건 좀 좋게 봐요. 그래서 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누구야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 페트로하고 파파 페트로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라렌자키스가 라렌자키스하고
이렇게 또 어시도 노르고 뭐 세컨 리바운드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3점도 잘 넣고 3점 잘 쏘는 팀이거든요. 32개 중에 12개면 뭐 많이 곧잘 넣었죠, 그죠? 그리고 제일 좋게 보는 것도 어시스트도 한 30개 건조리 해줬고 볼도 상당히 잘 돌았었고 물론 뭐 하겠지만은 나는 미국 많이 찍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당연히 느바 타령하지 말고 대학생들이죠. NCAA들죠. NCAA.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선수나 뭐 노장 선수들 데리고 와서 하는 거잖아. 미칼 브리지스라든지 뭐 제일러 브런슨이나 조시아트 이런 애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노바 대학에서도 거의 주대 뽑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얼라다 보니까 경기 운영 왜냐면 지금 완전 프로는 아니거든요. 뭐 주 선수들은 뭐 오스틴 리버스, 앤서니, 에드워즈, 할리버튼 이런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쁜 이슈는 당연히 없고 근데 이제 풀해낼 수 있다.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뭐가 그 무슨 코스 있잖아. 그 금마도 제대로 했고 라렌저 키스랑 파파베트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1점 차로 또 선점을 해서 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풀엔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언어바는 오바 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대강만 얘기해도 네임도 있는 선수들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요번에 NBA 선수들 조금 많이 데리고 온 편이에요. 원래 그냥 뭐 대학교 선수들 뭐 듀크 대학교나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요번에는 그래도 보통 잘 안 뛰잖아요. 국제경기 자존심 때문인가 뭐 하여튼 잘 안 뛰잖아요. 몸 생각하고 해서 좀 있으면 또 NBA 개막할 거고 한 달만 지나면 팀에서도 좀 잘 안 빼주려고 근데 요번 좀 영입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오기도 했네요. 생각보다는 보통 잘 안 오는 추세인데요. 특히 뭐 올림픽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자기 기준에서 급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거들이 짱이니까요. 일단 본드 오버는 찍지는 않을게요. 근데 뭐 그리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브라질요. 스페인이 참 언어바 기준점 갖고 장난 많이 쳤었는데 지난 유로 바스켓 때 요번에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못하면 못하고 잘하면 잘하고 아니면 반대편 못해갖고 안 나거나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번에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난 저득점 많이 봐요. 다 언더보네. 거의 얘 언더보입니다. 당연히 스마언이죠. 스마언. 여기는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멤버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물론 남미에서 잘하고 잘하죠. 유럽 1타고 맞잖아, 엄들아. 그리고 세대 교체도 원활하게 됐어요. 뭐 빅터 클레바라든지 뭐 다음에 루디 페르난데스라든지 페르난데스 또 나왔고 그 다음에 헤르난 고메즈 또 NBA 뛰다가 다시 돌아갔죠. 기회가 안 오다 보니까 유럽에서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후안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솔 형제 옛날에 마크 가솔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파우 가솔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가장 또 스페인 또 브라더스가 또 나오는 부분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고요. 일단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한 150점대 받습니다. 그냥 좀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 경기 운영 잘 필요하는 거지. 막 다득점 꽂고 이런 건 아니야. 뭐 그리고 그나마 뭐 자랑할 골드스테이트 구이 산토스는 거의 우리가 뭐 본 적이 잘 없는 선수고. 그래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는 볼 핸들러가 문제다 보니까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 있다. 네토의 부담을 지금 줄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백업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네네 있을 때 있죠. 옛날에 네네라고 알죠. 휴스턴에 있었던. 걔네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브라질 때문 언더고 100% 전력도 아니고 그리고 늙은이 그 후에르타스 요밖에 안 나오고요. 펠라시오 뭐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펠라시오나 벤치 힘 이런 것들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3점은 많이 넣긴 했어. 근데 너무 많이 던져서 한 40개 정도 던졌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외곽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뭐 특히 선수를 불러주면 세르지오 유리라든지 그 다음에 야브리네스 이런 애들이 리그 ACB 스페인 리그죠.
상위권 리그죠. 여기서 다 갔으니까 캄파조 이런 애들도 다 스페인에서 갔던 애들 아니야. 맞죠? 뭐 피트 마이클 이런 애들 다 그죠. 나는 NBA 다음에는 가장 수준이 높은 리그는 A1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묻지마 그냥 A10이거든요. 그래서 뭐 느바 가고 하잖아. 거기 있던 애 뭐 웬마야만 있지만 웬마야만 이제 특이 케이스고 프랑스에 한 명 티 나온 거고 대체적으로 스페인이 그래도 우승 많이 하고 바르샤 우승하고 레알 마드리드 막 유럽리그 우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100% 전력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난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세르지오 유리라든지 뭐 이브리네스라든지 이런 또 넘치기 때문에 스페인이 제가 봤을 때 또 외곽 수비를 상당히 스페인이 잘하는 팀이고 프랑스는 이제 전체적인 수비를 좀 잘하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운을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이나 언더랑 같은 느낌이라고 봐요. 근데 마인이 조금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박신자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부는 저녁에 할게요. 축구는 갈 게 없을 것 같고요. 중계하시나요? 예, 중계하죠. 8.5 146.5 그 다음에 방장 산타 더비 김밥 썸 6.5 144.5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에 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대답 안 했을 수도 있다 싶은데 지금은 이제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어떻게 봐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원큐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 방금 그냥 정확하게 우만 보고 국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위성은 뭐 지난 경기 때도 했고 그 첫 경기 때도 우역 우프롭 했고 그냥 완전 미친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님들? 아니요 전 심플한 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까먹었네. 이걸 잊었다면은 여러분 까먹은 거야. 작년을 생각을 해봐요 형님들. 아잉? 재밌는 경기 그 어디죠? 여기야. 구구단 꼽세명님. 위성우도 뭐라는 줄 아나? 위성우 인정한 감독이야. 야 군화당 그 미디어 데이 때 맞지 그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언더까지는 알겠는데 심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배는 안 봅니다. 똥배는 알아서 하시고. 작년에 한두 번 만든 게 아니야. 특히 돈이 정말 재밌는 경기. 물론 그때 한채진 하락도 있고 이렇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한이 지금 또 24는 멤버 약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일단 1차전에 보여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터지면 아예 언더 날 수도 있고 근데 골고루 터졌어. 변소정이나 김소니아나 이랬고 일단 언더 보는 이유는 실책이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장점 어쨌든 이제 꼽셈 농구 3점 꼽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을 했을 때 우리은행 디펜스가 신한한테 다 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군하당 감독이 위성을 좀 하는 법을 좀 그나마 좀 아는 감독이지 않나. 옛날에는 임금배였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리는 않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은행이 짱이다 싶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인보다는 언더 가는 게 물론 설명하면 뭐 깔 게 뭐 있어. 유승이도 활약이 좋았고 그렇게 하긴 했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우리은행 또 체력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해긴 했지만 턴오버도 마지막에 그 4쿼터 때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좀 많이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7.5도 아니고 8.5면 내 기준에서 조금 나한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경기는 그럴만 하니까 이제 우리은행을 바랬던 거 누구랑 했었죠 그때? 그때 누구야? 삼성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원타임 잡아가지고. 신한은 항상 풀에는 했었고 너무 좀 부담스럽다 난 생각을 해요. 경기 하는 법도 알고 물론 그때보다는 이제 은퇴한 선수도 있고 유승기가 없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김지영이라는 부분도 새로운 부분에서 또 맞춰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우리은행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신한은행 풀엔승 보고 우리은행 일반승도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을 까먹으신 거예요. 맞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네. 우리는 일반석 없거든요, 어차피. 외국이라도 찍지 마세요. 미친 짓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차라리 그냥 신한 단포를 한번 뭐 중국이랑 신한 단포 찍어가지고 아니 뭐 고배나 중국도 단포를 받잖아요. 중국 배당 떴을 거 아니야. 중국이랑 가든지 뭐 내가 또 역배 본 거 있나? 뭐 그렇게 딴 건 본 건 없는데 중국 역배를 해갖고 10배를 만드세요 그냥. 아니면 단으로 찢어서 가든지. 신한역에 단은 갈 필요는 없어. 신한 갈 거면 이제 중국이랑 신한에 묶어서 가실 분들은 가고 그런 경기예요. 나는 차라리 할 건 하니까 그리고 힘도 풀리고 분명히 해도 일단 멤버 그 위성원 감독이 그랬어. 선수 가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쉽지 않다고 봐요. 됐죠. 작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을 까먹으면은 대답을 못 하시고 작년을 기억하시면은 맞다 존나 무서웠다. 마지막에 또 막아가지고 1점 차로 이기고 뭐 그런 경기 있었죠. 정말 재밌었던 경기를 했던 게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참여하실 거면은 이번 주 400개 하시면 됩니다. 농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하시려면 그 가입 버튼 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뭐 어디 뭐 주워갖고 읽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달라도 다르겠죠, 그죠? 질문? 이 아니고 썸하고 이거는 뭐 보는 지수 때문에 그냥 보면 되나? 이거는 국민은행 많이 보면 되나 그러면?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즐겨찾기가 너무 작네. 힌트 안 해야겠다 오늘. 즐겨찾기 너무 작은데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썸 조금 안 쉬워요. 에네오스한테 잘했어요. 저는 수랭일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소희도 잘했고 왜냐면 3점이 되잖아. 3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임시온도 그랬었고 안혜지도 패스웨이 좋았기 때문에 반에 지수를 어떻게 막을 건데요. 지수 못 막아서 작년에 말한 모습 모르지. 제대로 했었으면 썸이 부담스러워서 못 막죠. 지수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딴 거의 활약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강희슬이라든지 양지수라든지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저는 김밥에 대한 메리트 없다고 봐요. 썸 프렘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다득점 볼랍니다. 그리고 요 경기도 하나랑 썸 못지않게 상당히 재밌는 경기들을 작년에 보여줬고 결국은 이제 김밥이 다 가져갔지만 이거 기억나요? 사직에서 심성령 해서 뭐 프렌 가져간다든지 이긴다든지 뭐 이런 경기였어요. 쉽게 이긴 게 없다고. 최하 마지노선에 8점 차가 안에 있긴 한데 그거는 재작년 한참 오래됐던 그런 경기고요. 쉽지 않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접전의 경고랑 재밌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직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고 뭐 썸에 지금 빠지는 선수들도 없기 때문에 난 굳이 국민 마이너스이 메리트 없다고 봐요. 일반생 1.3 이런 거 갈 거면은 딴 데 가서 하시고요. 알겠죠? 갈 거면은 오바를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지? 뭐 지금 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의적인 모습들 작년 챙글 같은 모습들 그거 그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배는 더 되는 부분들이고 같은 거하고 조직력은 더 쌓이는 부분들이고 소위 뭐 플러트 잘 넣고 있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프렌이 메리트 있다고 봐요. 물론 점으로 이제 썸이 역도 못하고 프렌도 못했었는데 초반까지 리드 하다가 상쿼터 때는 계속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에네오스도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커업 때는 좀 못하는 부분도 좀 많긴 한데 뭐 결국은 이긴 이겼고 그래서 나는 프렌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다고 봅니다요. 알겠지? 그래서 이래가지고 조합 2개 만들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뒤에 경기니까 뭐 뒤에 거 잡아가지고 앞에 거는 하고 뭐 그래 갈 수도 있고. 커업 때 군산 당연히 갑니다. 알겠죠? 결승전 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물분은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의심이 많고 이러면 힘들어. 유튜브에 가서 농구 월드컵 쳐봐요. 다르고 뭐 후원 올린 것도 있을 거고 뭐 풍투데이도 있을 거고 나는 못했으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뭐 자신 있다 뭘 하면 하는 편이라서 하루 보고 띡 틀려갖고 또 뭐 주 짜고 할 거면 그거 하지 마세요. 경기 뭐 딥하게 보지도 않는 사람들 들으면 되지. 알겠지? 오케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